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내용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차 때문에요. 제 차 때문에 가까운 공업사를 갔다 왔습니다. 이게 주말인데요. 주말 10시쯤에 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제 얼굴이 안 나갑니다만 제가 여전히 밖에 나갔던 옷을 그대로 입고 집에서 앉아 있다는 거. 정말 추워서 몸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 않은 상태로 한번 준비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이번 FMC 이후에 시장 변화에서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얘기도 했고, 유튜브에 나가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번에 금리 결정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이번에는 우리 회원분들 위해서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자. 뭐냐면요. 이번 FMC 이후에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적어갖고 앞으로 뭘 보면 좋을지 기억하면 좋을지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업데이트가 된 건데요. 자, 지금 올해 들어서 한 8개월? 예, 금리 올리기 시작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4.5까지 급표 올렸다는 거죠.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올라왔다. 그 다음 올라왔던 게, 가파르게 올라온 게 2000년 없고요. 1994년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1988년 요때인데 요때는 좀 급하게 올라왔어요.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이게 1988년 요거 그다음 요게 1999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이번에 나왔던 금리 인상 속도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봤더니 1월에 0.25부터 0.5, 0.75, 0.75, 0.75, 0.75, 0.5까지 올렸다.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렇게 올게 될까? 앞으로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총 7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냐? 4.25에서 4.5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엊그저께요. 3% 모닝 브리핑 나가갖고 모닝 브리핑에서 제 몸무게가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렇게 제가 몸무게가 빠졌거든요. 제가 한 5, 6개월 정도 몸무게를 뺀 킬로그램만큼 금리가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일단은 발표가 되면 장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번 나왔던 실제 첫날은요 지수가 조금 빠졌죠. 예,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날 오늘까지 계속 3일째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거 왜 많이 빠지냐 물어보시는데요. 첫 번째, 일단 0.5%는 이미 얘기했죠. 0.5%는 이미 파월이 얘기한 겁니다. 낮춘 속도가 0.5%예요. 예, 낮춘 게 그나마 0.5%. 0.75에서 좀 내려온 거죠. 예, 맞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터미널 레이트, 즉 내년도의 정점 최종금리가 얼마냐? 5.10%에 지금 놓고 있는 거 주가가 이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5.1%. 이게 원래는 4.6%에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0.5나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는 게 현재 시장에 깔려있는 걱정거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올라갔던 그 점도표, 아래표 9월에 나왔던 점도표하고 이번 10월에 나왔던 점도표에 대한 차이인데 9월에 4.6% 내는치에 대한 터널 레이시. 근데 이번에 5.1%가 올라갔죠. 50%가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한 내후년에 대한 금리도 역시 3.9%에서 4.1%까지 올라간 겁니다. 2025년은요 2.9% 3.1% 올라갔기 때문에 다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최소한 24년까지는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20 쭉 지나가다가 24년 정도가 돼야지 금리 인하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 피벗이니 뭐 금리 인하니 최고 정점 금리 정점도 좀 늦게 좀 더 지연돼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좀 더 종합해 보게 되면 2월과 3월에 0.25 정도가 0.25 정도가 확실해 보인다. 예, 0.25%, 0.25%. 조금 더 만약에 뭐 물가는 이렇게 뭐 만약에 좀 높아진다고 그러면 유지하거나 조금 더 우려가 커지면 0.5%, 0.25% 끝내든지요. 아니면 0.25, 0.25, 0.25. 예. 그러니까 2월과 3월과 5월에 각각 0.25씩 올릴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위에가 열려 있죠. 요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실제 딱 그 분류별 봤더니 GDP 이게 발표될 때마다 체크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맨 끝에 빨간색이 지금 발표한 거. 예. 전대표에서 나왔던 거니까요. 자,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맨 끝에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예. 내려갔죠. GDP 내려갑니다. 방향만 보시면 돼요. 방향만 여기서. 실업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코어 PC 올라갑니다. 예. 개인 소비 지출. 예. 그 다음에 똑같이 금리 올라갑니다. 예. 이게 우려스러운 거죠. 우려스러운 거.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근데 PC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PC가 원래 이제 연준의 금리 척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 이게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이 반응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닌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딱 정확히 나오죠.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자, 위에 있는 게요. 요 위에 있는 게 이번에 바뀐 겁니다. 이 노란색 박스 친 부분이. 아래쪽이 일단 9월 예상치인데요. GDP 볼까요? 1.2에서 0.5로 내렸죠. 아까 맞죠? 내린 거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내후년도 1.7에서 1.6으로 내렸습니다. GDP 내렸죠. 그 다음에 실업률 4.4, 4.6까지 또 올렸죠. 4.4에서 4.6을 올렸죠. 안 좋아지는 거죠, 경기는요. 고용지표도 안 좋아지고. 네, 코어 PC 보시면 3.1에 3.5로 또 올라갔죠. 예. 2.3에서 2.5까지 또 올라갔죠. 예. 금리 4.6%에서 5.1% 올라갔죠. 3.9%에서 4.1% 올라갔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이걸 보시면 끝납니다. 장유 왜 빠지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가장 큰 변수가 뭐겠습니까? 뭐 금리에 따른 결정, 금리에 따른 어떤 영향,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영향, 뭐 그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정부의 어떤 뭐 정책들, 실적들 여러 가지 많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금리잖아요. 금리를 움직이는 게 그리고 물가고요. CPI하고 물가 요거 잘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그 물가가 얼마입니까? CPI가 7.1%죠. 딱 한번 거보면 요쯤 돼 요쯤 되겠죠. 7.1%. 예. 그러면 이 해당되고 있는 물가 대비 PR이 얼마냐, 적정 PR이 얼마냐 딱 거보면 13배, 12배 요게 나와요. 범위가. 그럼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7.1%에서 위에 여러분들 아시죠? 위에 올라가면 좋잖아요. 퍼가 높아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EPS 100원을 줘도요. 100원을 줘도 여기다가 만약에 아까 보였던 12배다 그럼 얼마입니까? 1200원이에요. 주가가 똑같은 100원에다가요. 저희가 과거에 봤던 거 여기가 아니었어요. 여기 과거 여기였죠. 2%. 그때 보게 되면 35배까지 주면 35배까지 35배 곱하면 얼마입니까? 3,500원이잖아요. 예. 같은 이익을 내고 있는 이 기업에 어떤 때는 1,200원이냐, 어떤 때는 3,500원이냐, 이걸 누가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까? 이게 물가 금리예요, 물가 금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니까 위에 주가대가도 없죠. 여기는 없어요. 아예 비어있어요. 거의 비어있죠. 비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비어있다고 하고, 그럼 여러분들 실제 지금 나와주고 있는 PR이 얼마입니까? 퍼가, S&P 500 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로 와야 돼, 여기요. 여기죠. 여기, 점을 찍으면 여기죠. 여기. 얼마냐? 지금 여기 있어요. 한 17배? 아직까지? 조금 빠지면 16배? 아직까지 고유에 있다니까요. 그럼 더 내려오는 게 합당하겠죠?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막 이 발표된 이 물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연준이 그러면 기존 나왔던 4.6% 금리 터미널 레이트에서 조금 그래 4.6으로 그냥 고정 가자 라든지 아니면 무슨 소리야 금리가 물가 많이 빠지네 그럼 금리를 소폭 내려볼까 4.5% 내리면 그럼 좋아지겠죠. 근데 심지어 얼마 올렸습니까? 4.6에서 5.1%를 올린 거예요. 아직까지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잡혔다. 물가가 완전 잡혀갖고 앞으로 경제가 큰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파월이나 우리 이제 패드의 생각이 그죠? 다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여기잖아요. 여기 이 구간. 예. 12.98배 딱 나오죠.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딱 나오는 거. 정해진 거. 여기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주식 방송 보면 막 그렇잖아요. 뭐죠? 어떤 작전이 붙어갖고 막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주가 붙어서 막 사서 모아서 막 그럴 시장이 아니잖아요. 미국은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정해진 본질이에요. 본질. 미국 시장 움직이는 본질. 어떠한 경우에도 이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것만 간다. 예. 그런데 좀 아직까지 갭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쭉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예. P 풀어보게 되면요. 고점이 33배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지금. 내려오는 과정이니까 아직까지 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빠진다고 보고 있는 거고 요게 더 빠질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처럼 만약에 12배까지 가게 되면 지수가 3,300이니 3,000이니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다른 건 다 만약에 좀 달러가 빠지면 기업 실적이 정말 잘 나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쨌거나 퍼는 올라가지 않는다. 즉 주가도 역시 적정한 퍼가가 될 때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위에 없잖아요. 이 위에 없잖아요. 7.1%에서 제공할 수 있을 만한 PER이 최고점이 얼마냐? 13배. 그 위에 14배, 여기 하나도 없어요. 예외가 한 번 있을 법한데, 지금 100년 역사에서 이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15배 이상은 가본 적이 없어요. 죽었다 하나도. 지금 똑같이 적응시키는 거예요. 미국 본질이 뭡니까? 실적 아닙니까? 실적.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빠진다. 뭐가? 시장이.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에 입각해서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러면 퍼가 높은 기업들이 좀 빠지겠네? 맞아요. 이겁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올해 토탈 리턴을 보시게 되면, 올해입니다.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뭐였습니까? 에너지. 퍼 났죠? 네, 났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게 뭡니까? 올라간 게 조금 내려보게 되면, 0.15%. 유틸리티. 예, 좋죠. 그 다음에, 필수소비재, P&G 같은 기업들 있죠. 그 다음에 덜 빠진 게 뭡니까? 헬스케어. 예. 그 다음에 산업재 6.55%. 요게 총 5개 탑픽이에요. 탑픽. 버틴 종목들, 버틴 업종들. 이게 뭐냐? 평균 퍼가 13배 이하입니다. 이하 다. 포워드 PR이 13배 이하예요. 전부 다 이하. 물론 개 중에 어떤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기 걸려요. 더욱이 또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종목들. 예, 정말 싫어하는 종목들이죠. 에너지, 그 다음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산업재, 이런 거 별로 안 보거든요? 유틸리티. 그럼 많이 빠진 게 뭡니까? 임유소비재, 테슬라, 아마존 있는 거, 그죠? 두 자릿수 빠진 거. 그 다음 빠진 게 뭡니까? 38%가 빠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메타 플랫폼 있죠? 주가가 완전 급락했죠. 착살났죠? 기술 업종, 26%. 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거 있는 거죠. 26% 부동산. 부동산은 특별히 성장주는 아닙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부동산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상당한 부분이 대부분 은행의 차입을 통해서 메꾸고 있는데 은행 차입을 하면 뭐가 올라갑니까? 이자가 올라가 상당히
침체받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딱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에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거죠, 근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주일 동안에 보시게 되면 빅테크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1선에 비교해서 만약에 이제 나름대로 선을 그어갖고 이게 이제 그 오버솔드, 그 과매도가 되고 있다. 오버보트. 좀 과매수권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점점 애플이 주가가 빠져갖고 조만간 과매도권이다. 주가 많이 빠졌고 이게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짙은 녹색에 들어가면요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5일 만에 4.31% 지금 136이 나오는데 오늘 더 빠졌죠. 오늘 이게 어제까지 모습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끝난 게 아닙니다. 테슬라 9.09% 뭐 알파벳 다 빠졌죠. 근데 메타가 올라간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냥 많이 빠져 올라온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0.65 근데 대부분 다 빅테크가 많이 빠졌다. 많이 빠져 있다. 올해 보시면요 뭐 55% 테슬라, 그 다음에 메타 65%, 넷플릭스 51%, 많이 올라왔다 해도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다. 엔비디아 42%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아마존 46% 어마어마하게 빠져있다. 왜 빠져있냐? 퍼가 높거든요. 퍼가 높은 거예요. 퍼가 높은 거. 할 말이 없다. 퍼 필요 없다.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ETF 지수별로 보게 되면요 IWC가 마이크로캡 조그만 기업들이 모여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죠. 쭉 해서 쭉 넘겨보게 되면 뭐 소형주부터 다우지수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좋았던 게 뭡니까? 다우지수. 다우지수 보시면 5일 동안에 그나마 덜 빠진 게 다우지수인데 1.6% 마이너스로 제 1등 했어요. 1등 먹었어. 1등 먹었어. 1등 먹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덜 빠졌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금리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금리가 아니고 그런 물가 아니었으면 이런 퍼가 낮은 지수가 더 빠졌겠죠. 선방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증거 아닌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증거. 그럼 뭐가 많이 빠졌냐? QQQ 나스닥 100 지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나스닥 100 지수는요 퍼가 제법 높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장률만 모여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나스닥 100 지수 또 웹발전 하시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면서 지금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안 빠질 수, 뭐 기도한다, 뭐 빌어본다, 아니면 예외가 없고 그냥 빠진다. 어디까지? 아까 보여줬던 흔히 알고 있는 그 금리에 따른 적정한 퍼까지 13배입니다만 아까 보이는 것이 13배지만 글쎄요 좀 더 우리가 좀 최근에 많이 너무 올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 한 14배, 15배까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당분 하락은 어쩔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홍보 말씀드리면 12월 24일 오전 9시부터 투자공과 8자 세미나 이제 올해 마지막 세미나죠. 연간 9% 수익의 숨은 전략을 얘기했는데 이 9%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의 1년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었습니다. 결산에 끝냈는데요. 그 정도 수익을 낸 이유가 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좋은 게 저는 이 책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 이 책을 제가 드리는데 이 책은 뭐냐면요. 매주 수익이 나는 포트폴리오 집약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299페이지 차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다 제본 떠갖고 보내드리면 좋은데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이 제본 파일을 직접 드리는 겁니다. 메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약하시면 메일 주소 입력하시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갖고 뭐 출력을 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용도가 뭐냐? 자, 뭐 어떤 특정한 애플이 이번 주에 꼭 사야 될 종목이라 하면 애플이요? 심볼이 AAPL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있어 그러면 이게 아니고 다른 거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후보군이 쭉 있어. 후보군이 같은 주에 후보군이 쭉 있습니다. 어떤 건 A라는 종목, 어떤 건 B 종목 있으면 애플을 빼고 요걸 넣겠다를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저 다음에 뭐 권동호 부장 롱쇼 전략, 그 다음에 안동호 이사의 테크니컬하고 펀더멘탈을 합친 콜라보의 전략을 바탕으로 한 뭐 매운 주식 전략 같은 거 다 좋은데 제 거 잘 보시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정말 흥미로운 걸 느꼈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네이버에 투자금과 팔자 세미나 치면 예약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게 권동호 부장의 롱숏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내고 그 롱숏 전략 10분짜리 무료 방송이 나갈 때 그걸 잘 보시면서 끝까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보시고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상까지 잘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크리스마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8차 투자 공간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당 투자 실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롱숏 전략과 함께 펀더멘털의 테크니컬 분석의 콜라보를 통한 매운 주식 선별법 특강을 선보입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9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권동우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매크로 롱숏을 활용하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 매크로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쌓으신 다음에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이거를 실전에 활용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배우기만 했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실전에 활용하는 것까지 이번에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보고 롱숏 포지션을 어떻게 잡나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교양 과목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듣고 그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근데 내 주식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크로는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매크로를 저는 공부를 했으면 반드시 실전에 적용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양 과목은 저의 정신과 마음을 살찌게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풍요롭게 만드는데 저는 풍요로운 게 정신과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매크로를 교양 과목 공부하듯이 하시지 말고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열심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 초에 이제 가장 이제 안 좋은 뭔가 좀 이슈가 발생된 첫 번째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발발을 하고 나서 바로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겠구나. 주식시장에는 별로 안 좋겠구나. 라는 두 가지는 충분히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차트 4개를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유가, 천연가스, S&P 500, 에너지로 구성된 ETF입니다. 요 4개의 추이를 보시면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요 때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요때 한번 터지고 나서 유가가 쫙 올랐죠. 쫙 오르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내려왔다가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터지고 나서 꽤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유가보다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꽤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천연가스는 미국 프리포트 터미널에서 나오는 그 천연가스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 더치 TTF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엄청 올랐어요. 뒤에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빠졌습니다. S&P 500도 초반에 빠졌다가 살짝 올랐지만 결국엔 이제 빠졌죠. 물론 이제 빠진 게 전쟁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빠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살짝 오르다가 빠졌고, 자, 에너지 ETF는 쭉 올랐어요. 오르다가 잠깐 박스권에 있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쟁 발발하고 나서 방향을 제대로 딱 그냥 방향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쟁 발발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자산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갖고 계셨으면 본전이었겠지만 주식은 본전이 아니었겠죠. 지금까지 갖고 계셨으면 본전이었겠지만 중간에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잠깐 오르긴 했지만 결국에는 쭉 빠지는 이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뭐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었고 방향이 명확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에너지와 지수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외환도 마찬가지였죠. 유로화 그냥 속절없이 빠졌죠. 엔화 마찬가지죠. 뭐 연말에는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꽤 오랫동안 같은 방향을 잡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크로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기 그래도 꽤 수월한 한 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금리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뭐 지수가 이렇게까지 되니까 뭐 대부분 종목들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져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3프로에 이제 나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다우를 롱을 하고 뭐 나스닥을 숏을 하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식시장이 뭐 안 좋죠? 그리고 지금 뭐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이 더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다우를 롱을 하고 나스닥을 숏을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다우 ETF고 여기 나스닥 ETF인데 사실은 둘 다 빠졌어요. 여기가 지금 11월 8일 종가 기준이거든요. 네, 요 때까지 보면 다우는 그래도 나름 버텼네요. 한 8% 정도 토탈 리턴으로 했습니다. 그냥 그 배당 뭐 다 들어간 거. 요게 지금 한 8% 정도 빠졌는데 나스닥은 한 32%, 33% 정도 빠졌어요. 저는 만약에 다우 종목을 갖고 있든 나스닥 종목을 갖고 있든 롱텀하게 이 하락장에서 바닥 부근에서 롱텀하게 그냥 투자를 하겠다. 그거 그냥 계속 갖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해도 그냥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 그냥 저가에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장기 투자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올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 주식 기준으로 하락한 게 오늘이 지금 11월 지금 중순이니까 11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11개월도 안 됐죠. 이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마인드는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십니까? 그냥 저가에 지금 사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닥 부근에서 살려고 하면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사시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만약에 장이 빠지든 오르든 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다 빠졌어요. 다 빠지기는 했는데 만약에 다우를 롱을 잡고 나스닥을 숏을 잡았으면 여러분들의 수익은 요 둘 간의 차이인 요게 여러분들의 수익입니다. 요 수익이 얼마나 됐느냐? 여기에서 요거 빼면 돼요. 대충 한 24% 정도 나오겠죠? 올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주가를 구성을 하는 게 결국 이제 이익과 멀티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익 같은 경우가 특히 올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기업이 이제 매출이 있잖아요.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수량인데 요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가격은 조금 올릴 수 있지만 수량은 좀 덜 팔릴 수가 있어요. 뭐 그냥 그 평소랑 그냥 비슷하게 팔리거나 혹은 조금 덜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은 살짝 올라갈 수는 있지만 크게 올라가지 못하거나 그냥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익을 이제 계산을 하려면 여기다 이제 비용을 빼줘야 되죠. 이 비용이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이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서 지금 비용을 뺀 게 결국 이익이잖아요. 이익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올라갔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갔고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익이 낮아진 거. 이 이익이 뭐죠? EPS예요. EPS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주가를 구성하는 두 번째 팩터인 멀티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금리의 함수잖아요. 결국 이 주가라고 하는 게 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거고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할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갖고 온단 말이에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할인율이 금리,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할인해가지고 땡겨올 때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멀티플이 예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멀티플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구성한 두 가지 요인인 EPS랑 멀티플이 있는데 요거 둘 다 어떻게 되느냐?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둘 다 내려가는 구간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비싼 종목이 가장 피해를 보겠죠. 밸류에이션 높고 성장 열심히 하는 종목들. 이익 많이 못 내잖아요, 지금. 미래에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대부분 어디 있죠? 나스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에는 나스닥이 다우나 S&P보다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세게 하고 주가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눈에 사실 보였던 거예요. 누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뭐 다우나 나스닥 더 많이 빠진 거 나도 아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으면 투자에 실전 적용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실전 적용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